챕터 17의 태양과 달에 대한 실력 문제 부분을 풀어보라 했습니다. 뭐 덜 푼 사람들은 꼭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9번 문제요. 태양 관측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OX 하자 했습니다. 투영법. 영자가 무슨 영자일까요? 동영상 할때 영자인가요? 그림자 영자예요. 그림자 영. 그렇습니까? 네. 투영법은 태양의 상을 투영하여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순환맛이라고 해서 예전에 여러분한테 던져드린 문제 보면 망원경이 이렇게 있고요. 망원경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겠죠. 태양이 쭉 들어옵니다. 이걸 망원경 대고 직접 보겠다. 이거 한 번 볼 때마다 눈깔 한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재밌겠다고요? 예, 태양을 그렇게 직접 보시면 아장납니다. 눈 아장나요. 그냥 맨눈 봐도 밝은데 그걸 직접 그래 할 수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를 맺히는 거죠. 그림자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이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좀 더 상을 잘 맺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는 걸 투영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앞에 둘이서 뭐 합니까? 이쪽은 동네에서 이쪽 돌려놓고 있다 보다. 그래서 투영법은 태양의 상을 요 투영판에 맺히게 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수능관 문제 이거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직사법은 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측하죠. 그렇게 직접 보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 이제 우리 눈 대신에 카메라 렌즈로 촬영하자는 거죠.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사진할 때 사자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투영법을 통해서 흑점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16번 문제요. 그림은 지구와 달이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태양이 있겠고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달의 위치를 문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어떤 별이 보여요. 별 S가 보이고 있군요. 스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지구가 이 2의 위치에 왔습니다. 달의 공전을 통해서 여기에 문2가 있겠네요. 지구에서 달을 쭉 봤더니 또 별이 보입니다. 근데 이 별은요, 요거와 같은 별이에요.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뭐 무한한 거리 있잖아요. 이런 수백 년, 수십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에요. 요 각 차이는 거의 의미할 거의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별은 같은 별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별이 아니라 같은 별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1에서 문2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항성월이라는 이름을 써요. 항성월. 중국 2 내시나 중3 내신에 항성월 나올 겁니다. 대략 1항성월은 27.3일 걸립니다. 그래서 특정 별, 이 별이 적경은 바뀔 거 없죠. 특정 별에 달이 가려져 있다가 다시 그 특정 별에 올 때까지 걸리는. 그래서 달의 적경이 24시 증가되겠습니다. 얼마당? 1항성월당 말입니다. 근데요, 지금 문환 지구의 위치에서 문환을 보면 이건 보름달이잖아요. 망의 위치예요. 근데 얘는 망입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더 가서 이 3 가서 달이 문3 가니까 이때가 역시 망이 되겠네요. 그래서 T 문1에서 문3 될 때까지를 우리는 망에서 망까지 걸린 시간 삭망월이라는 뜻을 씁니다. 29.5일 됩니다. 이게 음력 한 달, 달의 위상의 변화를 통해서 만든 음력 한 달이죠. 결국엔 문2에서 문3 갈 때까지가 약 한 2.2일 정도 더 걸리는데요. 결국엔 지구와 태양 주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
망에서 망까지 갈 때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내신에서 이게 시험 범위 걸리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상망원은 했습니다. A에서 C까지다. 예. A에서 C까지 가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음력 한 달로서. 두 번째,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이 29.5일이라고요? 27.3일 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A에서 B 사이와 A에서 C 사이는 약, 예, 그렇죠? 항상과 상망월 차이가 2.2일 나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되겠나? 네. 자,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한테 소개한 게 뭡니까 하면 관측은 어디서 합니까? 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관측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 땅이 아니라 남반구에 가서 관측할 때도 있을 것이겠고 달에 가서 관측할 때도 있을 겁니다. 둘은 가만히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 남의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관측자가 지구가 아니라 달에 가서 관측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에서 본이라고 할게요. 확인됐습니까? 달에서 특정한 별, 그냥 오리온자리였죠. 특정한 별, 오리온의 남중 주기를 물어볼까 하겠습니다. 달에서 본 태양의 남중 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의 남중 주기를 물어볼게요. 관측자가 지구에 있지 않고 달에 있다고 합니다. 달에서 뭐 이게 오리온자리라도 괜찮겠죠? 이게 오리온이라서 괜찮겠습니다. 달에서 본 오리온의 남중 주기, 태양의 남중 주기, 그리고 지구의 남중 주기는 어떨까요? 달에서 본 그냥 뭐 특정한 별이에요. 특정 별의 남중 주기 며칠 걸릴까요? 여기에 달에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은 쭉 봐서 오리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7.3일 지나서 똑같이 오리온을 보고 있을 겁니다. 27.3일 걸립니다. 달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구를 통해서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태양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쪽에서 봐야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의 남중 주기는 29.5일 됩니다. 퀘스천. 그렇다면 지구의 남중 주기가 어떨까요? 지구의 남중 주기 1번 하루다. 하루다. 없어요? 그럼 2번 무한대다. 이것도 없어요? 3번 그럼 2.1이 한다. 무한대죠. 우리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동주기 자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는 27.3일로 서로 같습니다. 강한 기조력에 의해서 27.3일로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은 아니에요. 태양계 주위의 여러 행성의 위성에서 동주기 자전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본다 하잖아요. 달의 앞면, 그지? 달의 뭐 바다, 달의 고지 있는 이 앞면 말입니다. 달의 뒷면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달의 뒷면을 보려면 탐사선이 달의 뒤쪽까지 가서 찍어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다누리호가 달의 뒷면 쪽에 가서 그렇게 찍어준 사진들이 있습니다. 달의 앞면과 달리 뒷면엔 운석 구덩이가 엄청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맞았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운석들은 달이 여기서 먼저 막아주겠죠. 이해했습니까? 반면 달의 앞면 쪽은 지구가 먼저 막아주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달의 뒷면은 훨씬 더 운석 구덩이가 많은, 크레이터가 많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달의 뒷면에 있는 지금 이 빨간 점은 계속 지구와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달의 뒷면에 있는 사람은 평생을 틀어도
지구를 못 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구의 남중 주기는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의 앞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지구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나중에 동주기 자전에 대해서 했는데요. 훨씬 더 후반부에 나가게 되면 이제 외계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를 따라 돌 때 질량이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 워낙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서로 같아져서 그 행성의 한쪽 면은 계속 낮고 한쪽 면은 계속 밤이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소개될 것이겠습니다. 16번 문제 꽤 중요한 문제죠. 이거 내신 2학년 때 쳤다 안 쳤다? 안 쳤어요? 그럼 3학년 때 치겠죠 뭐. 페이지 164쪽 16번 문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22번이요?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보면 29.5일, 예, 1 상망원을 주기로 그 모양이 변하는데요. 반면 달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 위상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예, 달에서 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겠고 여기 상현달의 위치에서 상현에서 본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요? 마치 지구에서 하늘을 본 모양과 똑같겠죠. 상현달 쪽에서 본 지구는 하현 위상이 되겠죠. 그럼 뻔히 본 대로 하현달에서 본 지구는 상현 위상이가 될 것이겠습니다. 삭이라고 보겠네요. 삭에 사람이 있으면 태양빛을 보았을 때 지구 완전 보름달 모양으로 되죠. 삭에서 본 지구는 보름 이상이 되겠고요. 뭐 망이죠. 보름달이네요. 만 여기서 지구를 봤다면 삭의 것이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관측 지점을 말입니다. 지구에서 하얀달을 보나 상현에서 지구를 보나 그놈이다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29.5일을 기준으로 달과 같이 위상이 변한다. 달과 같이 보름달에서 하현달, 그치? 보름, 하현, 삭, 상현 뭐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망일 때 삭이 없고 하현일 때 상현이 있고, 그죠? 다른 질문 되거든요. 더 질문 없어요? 예, 몇 번입니까?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보름달이 관측되는 어느 하진날 그리고 동짓날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열해 그려냈습니다. 자, 우리가 천체 단원 들어오기 막 직전에 어떤 단어를 공부해봤습니까? 천체 들어오기 직전에 2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에? 뭐였지? 지구 기후변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처음 배운다고요? 자,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공전궤도를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일점, 상대적으로는 원일점을 가지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현재 지구는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한다면 근일점에서는 자, 요건 지구의 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면 원일점에서는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측하는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북반구 입자는 남주고도가 꽤 높아요. 북반구는 원점에서 여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춥겠지가 아니라고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남중고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원일적이 오히려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그럼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근데 태양빛에 대해서 남중고도 그만큼 낮죠. 여기가 겨울이 걸립니다.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습니다. 북반구 입장에서는 그게 여름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 하진날 지구 자전축은 태양 쪽을 향해 있는 요게 북반구 하진날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 문제를 27번인가요? 몇 번이지? 네, 27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은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어떤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북반구 입장에서는 태양의 남주가 굉장히 높은 여기는 하진날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태양은 몇 시 방향이 있습니까 하면 6시 방향 쪽에 있겠네요. 관심 있는 보름달이에요. 이 보름달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18시 쪽에 있습니다. 아까도 공부해봤겠지만 18시 쪽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나는 태양을 이쪽에 놔두고 있고요. 지구의 자전축을 보니까 요래놨네요. 태양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여 있습니다. 여기는 동짓날입니다. 북반구 겨울입니다. 태양이 18시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보름달을 봤네요. 이 보름달은 6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23.5도 근처의 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실상 이 지구의 적도보다 더 북반구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의 적도보다 더 남반구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기억, 가가 동짓날이다. 아니죠? 가는 하진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북반구예요. 남중고도, 하진날, 이쪽이 남중고도 더 높죠. 우리나라에서 달의 남중고도를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달의 남중고도는 가가 더 크다. 가는 작네요. 18시 있습니다라는 뜻은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적이다라가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달이 6시 방에 있습니다. 플러스 23.5도 근처의 적이다.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적이값이 크니까 당연히 남중고도가 높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보름달이지만 둘 다 12시간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6시에 있는 요게 보름달의 관측기간 12시간보다 좀 더 긴 게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이 뜨는 시간 있잖아요. 보름달이라는 것은 태양이 지면서 뜹니다. 여름날에는요, 하진날은 달이 다시 태양이 늦게 지죠. 전년 6시보다 더 나중에 지잖아요. 이해됐어요? 전년 6시보다 더 나중에 지니까 보름달은 전년 6시보다 나중에 뜨는 거죠. 더 늦게 뜨는 거죠. 맞죠? 알겠어요? 달의 적경을 안다는 것은 달의 적위를 알겠고, 그러면 달이 지면 위에 떠있는 시간 누가 더 긴지도 나오는 거죠. 6시 보름달은 조기가 크다 보니까 더 일찍 떠가지고 더 나중에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시간보다 좀 더 오래 떠 있습니다. 태양이 6시 있을 때 12시간보다 더 낮의 길이가 긴 것처럼 말이에요. 되겠죠? 맞지 알겠습니까? 27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전축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태양 쪽을 향해 있습니까? 여름입니다. 태양과 반대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여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하고 즉 우리가 천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지구 환경 변화 뭐 이런 것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른 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면 챕터 18 행성 얘기를 봅시다. 우리가 그 앞에 챕터 16에서 다뤘던 일반적인 별,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도 항성입니다만 태양을 빼고 일반적인 별 항성은 적경 알파, 적이 델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은 적경, 적이 알파를 적경이랍니다. 지구의 경선, 세로선 경선을 연장한 적경이 적위, 지구 위선, 적도를 비롯해서 위도 10도, 20도 하는 그 가로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천국에 투영한 적경과 저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반면 태양과 달은 적경의 변화를 본다 했죠. 태양은 1년 걸려서 적경이 24시 증가하고 달은 27.3일 걸려서 적경이 증가됐습니다. 24시간 증가됐습니다. 적경의 증가 방향은 왼손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적경의 증가 방향입니다. 내가 오른손 돌릴 때 뭐가 증가하는 방향을 쓰고 있지?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을 쓰고 있을 때 오른손 시계 방향 돌립니다. 왼손 쓸 때는 뭐 하고 있다고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하다못해 손가락에도 이렇게 하면서 적경이 증가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라고요. 상부의 어떤 놈은 적경이 증가되잖아. 이라고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적경 얘기할 때 일단 무조건 왼손 뻗으세요. 방향 얘기할 때는 무조건 오른손 뻗으세요. 알겠어? 이게 증가되는 게 좀 쉽잖아. 이게 증가되는 게 쉽잖아. 몸을 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몸으로 체득해 놓으면 평생 써먹어요. 그리고 달릴 때 또는 가끔 행성들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뉴스 보다 보면은 화성과 목성이 접근해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했던 거 상기시키고 아 제가 적경이 저 정도 위치에 있을 테니까 저기가 이 정도쯤 될 테니까 남중으로 그보다 우리 생각했던 태양 천구의 적도가 높겠네 낮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마누라한테 그거 써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반면 행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은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태양은 1년마다, 달은 27.3일마다. 반면 행성은 적경이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가 있어요. 행성의 적경이 증가될 때를 우리는 순행이라는 이름을 쓰고 행성의 적경이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일단 먼저 태양부터 한번 봅시다. 관측하는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을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을 볼게요. 이쪽이면 동이다 서다? 여기는 동해 바다예요, 서해 바다예요? 여기 동해 바다죠. 자, 근데 태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거꾸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태양의 이쪽 반원, 이 반절은 동쪽 방향이 있습니까? 서쪽 방향이 있습니까? 동쪽이죠. 여기가 동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태양의 이쪽 반절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동쪽 방향이다 해서 동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반절은 뭐가 된다고? 서방이 되겠죠.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행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나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이씨 문제 풀어도 좋댔지 누가 떠들어도 좋댔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성은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을 돌잖아 하는 외행성과 바깥쪽을 도는 외행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귀찮고 복잡한 건 내행성부터 먼저 봅시다. 내행성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성을 관측은 상대적으로 어렵죠. 금성의 관측이 훨씬 더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성은 너무 이 지평선 가까이 떠가지고. 그리고 밝기도 그렇게 밝지 못하죠. 하늘에 떠 있는 천체 중에 제일 밝은 놈이 누구예요? 금성. 태양이죠. 태양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 다음 밝은 놈은요? 달? 보름달이겠죠.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7등성이고요. 보름달은 마이너스 15등성입니다. 이제 그 다음 밝은 게 이제 금성이 가장 밝을 때인데요. 마이너스 한 3.3등성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금성 위치가 태양 뒤에 있을 때와 태양 앞에 있을 때를 봤습니다. 태양과 합쳐 보이네요. 바깥쪽에 합쳐 보인다. 외합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합이라 부릅니다. 실상 외합과 내합은 태양과 같은 방위 쪽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금성의 공전궤도 어차피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똑같아요. 태양의 반시계 자전 방향과 동일하게 금성이 이렇게 도는데요. 태양의 이 왼쪽 반절을 동방이라 했는데 금성의 공전궤도 역시 이 왼쪽 반절을 동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여기는 서방의 금성 공전궤도 방향입니다. 다시 왼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경이 증가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 써요. 항상 적경 얘기할 때 항상 왼손 씁니다. 적경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해됐어요? 적경 입장에서 볼 때 비너스 동방에 있는 놈과 태양과 그리고 비너스 서방에 있는 놈을 비교해보면 서방에서 태양 그리고 동방으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적경이 작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먼저 남중한다 했습니다. 적경이 크다 의미는 뭡니까? 나중에 남중한다 했습니다. 남중 시각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경이 한시 작아요? 그렇다면 한시가 먼저 남중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서방에 있는 금성연선 태양보다 적경이 작아요. 그 말은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며 먼저 진다됩니다. 먼저 뜨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방에 있다면 그래서 비너스 서방에 있는 놈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게 서방의 비너스예요. 그 말은 동방의 금성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크거든요.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남중하고 나중에 진다됩니다. 근데 태양이 뜬 뒤에 따라 뜨는 금성을 볼 수가 없죠. 해 떠 있는데 금성 보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해 진 뒤에나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동방에 있는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 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동방에 있으니까 동쪽 하늘하면 거의 무조건 오답해야 알겠어요? 기억날까요? 새빨간 그지만 제 1탄, 2탄 소개했습니다. 노준성? 네. 금성 얘기하면서 새빨간 그지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 있어? 남쪽에서 봤다. 네, 그렇죠. 금성을 나는 남쪽 하늘에서 봤다. 남쪽 하늘에서 볼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태양과 함께 있는 이 금성을 볼래 볼 수 없죠. 또 하나 더. 그렇죠. 한밤중에 봤다.
여기에 밤 12시에 놔뒀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북극 가면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가 북극까지 그렇게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 새빨간 거짓말 제 1탄 나는 금성을 남쪽에서 봤다. 두 번째 나는 금성을 한밤중에 밤 12시에 봤잖아.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남쪽에 어떤 행성이 딱 박혀 있어. 이건 절대로 수성과 금성 같은 내행성일 수는 없어요. 알겠어? 남쪽에서 금성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35년도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태양 앞을 달로 가리는 계기식일 때 남쪽 안에서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똘끼리 새끼가 계기식 걸리는데 옆에 금성 쳐다보겠냐고 여러 번 했던 얘기잖아요. 알겠어? 그래서 내행성 일단 먼저 두 가지 동방에 있으면 해진 뒤에 서쪽에서 보는, 서방에 있으면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다고요. 알겠어? 그리고 특정 각도 이상을 벌어지지 못하는 최대 이각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화성과 같은 외행성은요, 태양과 완전 180 반대 방향, 180도 방향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최대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죠. 알겠어요? 화성에 대해서 이각이 180도, 와 최대로 벌어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성의 최대각은 약 48도, 해진 뒤에 약 3시간 정도, 또 해 뜨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관측할 수 있겠고, 관측 시간은 그보다는 당연히 더 짧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밤 12시에 봤는데 냉성이다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냉성 금속 위치를 쓸게요.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쓰겠습니다. 서방에서 비너스 5, 6, 7, 8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금속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당연히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X축 시한축에 대해서 Y축 이각, 태양과 얼마나 각도가 벌어졌습니까? 하는 이각이에요. 참고로 이각은 관측 가능한 시간의 비례합니다. 최대 이각으로 한 48도 벌어지면 약 3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5도 벌어지면 해진 뒤에 꼴랑 1시간 볼 수 있겠죠. 맞아, 알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최대 이각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릴게요. 워낙에 자주 그렸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기억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비너스 5, 6, 7, 8 위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 금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 쪽에 오게 됩니다. 비너스 1 조그만 보름달로 보입니다. 비너스 2 조금 더 큰 보름달로 보이겠네요. 비너스 3 동방 최대의 이름을 쓰는데요. 동방 최대이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니까 이 뒤쪽은 안 보이고 이렇게 오른쪽 반달, 그래서
상현 위상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것은 맨날 볼 때 상현달로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보면은 이게 상현인지 초성인지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비너스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마치 우리네 초승달과 같은 그런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내압 지나고. 서방이면 비너스 5 금ung 위상으로 보이겠죠. 비너스 6입니다. 서방 최대각은 하현 위상입니다. 이외에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겨운 사람도 있겠죠. 노주성 사는 말입니다. 그죠? 엠비스는 이게 지겹지? 뭘 하겠어? 몇 번 됐냐 나도 이거? 5번 이상? 그럴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 설명이나 지금 설명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어? 지금 이해돼요? 외압에서 동방 최대를 지나서 내압 오고 다시 서방 최대를 지나서 또다시 외합 오는데요. 이때 걸린 시간을 우리는 1회합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더 공중의 속력이 공중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구를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금성 혼자 돌려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외압에서 외압 또는 내압에서 내압까지 걸리는 이 회합 주기는 금성의 공전 주기와는 다른 주기가 됩니다. 회합 주기를 우리는 S로 쓰는데요. S는 지구의 공전 주기 빼기 행성의 공전 주기에 절대치를 취하면 내 행성과 외행성의 이거 위치가 바뀌는데 뭐 굳이 신경 쓸 것 없이 절대치값 취하면 됩니다. X축 공전 궤도 반지름에 대한 Y축 회합 주기를 쓰면 지구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는 길어집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회합 주기가 1년 채 안 되는 행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수성인데요. 수성의 공전 주기는 대략 88일,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회합 주기는 약 몇 달 정도 됩니다. 1년이 채 안 됩니다. 금성이 되고요. 화성의 회합 주기가 조금 더 길고 목토 천해로 갈수록 회합 주기는 1년에 수렴됩니다. 즉 뒤에 명왕성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리미게 잘 공전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맞아떨어지겠다고요. 반면 화성은 상대적으로 지구와 공전 속도 차이가 적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하겠습니다.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나 회합 주기는 1년에 수렴되는 이 그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금성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회합 주기로서 대략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절대로 이 회합 주기 S를 공전 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합 주기가 됩니다. 수성이었다면 한 넉 달 정도 걸리겠고 금성은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금성 자체의 크기가 바뀌질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직경이라 쓸게요. 금성 자체의 크기 말입니다. 동방은 지구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지구도 옮겨가겠습니다만은 금성의 속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지구를 고정시켜서 동방
에서 비너스 1, 2, 3, 4 내압까지 오는 과정에선 지경이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그 말은 서방은 지구에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지경은 자꾸자꾸 감소합니다. 밝기를 묻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밝기는 당연히 거북이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아닙니다만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서 보이는 놈과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는 거, 당연히 밝기가 밝아집니다. 어디까지 밝아집니까 하면 동방 최대에 가서 최대 밝기도 아니에요. 동방 최대에 가서 조금 더 들어와요. 동방 최대에 가서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밝기가 밝아지다가 이후에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서방 최대각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최대 밝기를 찍을 수 있겠고 이후에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냥 동방, 서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뭐 여러 수십 번 들어서 지겨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기본적으로 적경이 항상 증가됐습니다. 행성 어떻습니까 하면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다 했는데요. 적경이 증가되는 경우를 우리는 순행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적경이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적경이 증가되겠다고 합니다. 어느 수를 쓸까? 왼손 쓰겠습니다. 서방에서 외합을 지나서 동방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보다 왼손 쓰는 이유는 이해했어요? 적경이 해야 돼. 무조건 나는 왼손 쓸 거예요. 알겠어? 적경이 증가됩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과정이 뭐가 된다고? 순행 과정이에요. 그 말은 동에서 서로 가는 역행 과정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행이 되겠죠. 내 말입니다. 요 동방 또는 서방 최대 이각 쪽은 접선방이다 보니까 적경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를 적경의 변화를 잘 못 느낀다 해서 머무른다 해서 머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상 역행하는 과정은요, 내압 근처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겨우 볼 수 있어요. 동방 및 서방 최대 근처는 머물 유를 쓰겠고요. 내압 근처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역행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순행하는 시간이라고요. 내압 근처에서 역행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